예, 세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12주차 문제, 두 번째 문제와 세 번째 문제 진행할게요. 자, 어느 대학교 학생의 IQ는 근사적으로 분산이 10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평균이 IQ 평균이 110이냐, 110보다 크냐, 요 검정을 하기 위해 학생 16명을 뽑아 IQ 조사를 해서 평균 IQ는 113.5였다. 표본 평균 관측값이 113.5라는 얘기죠. 유의 수준 5% 하에서 규모가설 H0를 기각할 것인지 아닌지를 검정하여 보아라. 네. 자, 우선 가설을 한번 봅시다. 가설은 이 H0 규모가설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가설이라고도 합니다. 자, 규모가설은 뮤가 110이다. 대립가설 H1은 뮤가 110보다 크다입니다. 자, 이런 가설 하에서 우리가 이제 검정 통계량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검정 통계량 찾는 문제는 이 기초 통계 수준에서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모평균에 대한 거는 표본 평균으로, 모분산에 대한 거는 표본 분산으로, 모비율에 대한 것은 표본 비율로 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검정 통계량에 규모가설하에서의 분포를 구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규모가설하에서의 분포. 예. 그래서 통계적 가설 검정에서의 어떤 기각력을 구한다거나 유의 확률 뭐 이런 것들을 구한다거나 할 때는 전부 다 이러한 검정 통계량의 규모가설 하에서의 분포를 이용하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는 X바를 표본 평균이라고 이렇게 나타내면 이 통계량은 정규 분포를 따를 텐데 평균은 원래 모집단의 평균을 뮤라고 이렇게 쓸 건데 그 뮤 대신에 여기다가 110을 썼어요. 왜냐면 요 110이라고 하는 것이 규모가설 하에서의 뮤 값을 우리가 110이라고 놓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뮤를 110이라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리고 분산은요, 모집단의 분산이 100이에요. 그러면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 즉 16으로 나누면 되겠죠. 학생 수, 샘플 수가 16이니까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요 16분의 100 요거는 16분의 100은 4분의 10의 제곱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4분의 10이면은 2.5네요. 2.5 제곱이에요. 그러면 요걸 표준화를 하면 X바에서 평균 110을 빼고 스탠다드 에러가 2.5니까 2.5로 나누고 이렇게 요거를 Z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규모가설 하에서 under H0라는 게 이제 규모가설 하에서 이게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Z를 가지고서 판단을 할 건데, 예를 들어서 대립가설의 형태를 보세요. 모평균이 110보다 크냐? 그러면 요거를 만약에 표본 평균을 구해서 이 표본 평균의 값이 110보다 많이 크면 이 Z값이 커질 거예요. 그쵸? 예. 그 얘기는 모평균도 110보다 크리라는 걸 기대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려는 거는 언제 규모가설을 기각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대략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려고 하면 이 통계량의 값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검정 통계량의 값이 클 때 규모가설을 기각할 거냐, 작을 때 기각할 거냐, 이런 거를 먼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평균이 110보다 크다가 참이라면 표본 평균도 110보다 크게 나올 가능성이 많죠. 클 것이고 실제로 이 Z의 관측값은 크게 나올 거예요. 따라서 실제로 데이터를 관측을 해서 이 Z값이 큰 값으로 나오면, 또는 이 X바라고 하는 표본 평균이 110보다 굉장히 크게 나오면 대립가설을 지지하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통계량이 얼마만큼 커야 크다라고 보고 규모가설을 기각할 거냐, 얼마만큼 커야 되느냐, 그 임계값을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유의 수준 5%의 검정법은요, 우리가 검정법이다라고 하는 거는 기각력을 설정하는 거하고 동일한 문제입니다. 기각력이라고 하는 거는
규모가설을 기각시킬 수 있는 검정 통계량의 영역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검정 통계량 Z를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이 Z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값을 다 갔는데 이론적으로 이렇게 노멀 제로원이니까 어떤 영역에 들어가야 규모가설을 기각을 시킬 거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규모가설을 기각시킬 수 있는 검정 통계량의 영역을 기각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각력은 이렇게 유의 수준에 의해서 정해지게 돼 있는데 이 Z라고 하는 것이 노멀 제로원이니까 이런 분포를 따를 거예요. 이런 분포를 따르는데 우리가 여기서 앞에서 봤듯이 이 검정 통계량의 값이 크면 클수록 규모가설을 기각을 시키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판단을 했어요. 그렇죠? 모평균이 110보다 크면 표본 평균도 110보다 훨씬 크게 나올 거란 말이죠. 따라서 이 검정 통계량이 크다는 거는 이 대립가설에 대한 더 강력한 증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커야 되느냐? 유의 수준이 5%이기 때문에 여기에 요 확률이 5%가 되는 0.05가 되는 요 임계값 요거보다만 크면 규모가설을 기각시키자. 요 값이 얼마가 나와요? Z 0.05 이렇게 되죠. 이 Z 0.05가 약 1.64 정도 돼요. 요거보다만 크게 나오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데이터로부터 표본 평균을 계산을 해서 요거를 이렇게 표준화해서 봤을 때 그 값이 1.64보다만 크면 나는 규모가설을 기각시키겠다. 이런 검정이죠. 그래서 기각력을 써보면 기각력은 이렇게 집합으로 표현이 돼요. Z의 영역인데 Z가 어떤 영역이에요? R이라고 하는 건 이건 실수 구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수 구간인데 어떤 구간이냐? 요 조건을 만족하는 구간이다. Z 0.05보다 큰 구간. 이 Z 0.05는 사실 1.64죠. 그죠? 네. 그래서 요게 이제 기각력이고 기각력이 정해졌으면 이제 데이터로부터 검정 통계량의 값을 구해보는 겁니다. 구해봐서 그 값이 기각력에 들어가면 규모가설을 기각하고 안 들어가면 기각 안 하고 그렇게 검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검정 방법을 여기 다시 한번 쓰면 이 검정 통계량이죠. 이것의 관측값을 우리가 Z 스타라고 할 거예요. 이 관측값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로부터 X바라고 하는 것을 관측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얼마 나왔어요? 실제로 113.5가 나왔죠. 그걸 넣어서 이거를 계산을 해봐요. 그 계산된 값을 Z스타라고 놓으면 Z스타가 만약에 Z 0.05, 1.64 여기 요거보다 크면 규모가설을 기각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보시겠죠? 그럼 실제로 검정 결과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나? Z스타 계산해 보는 겁니다. 113.5가 표본 평균에 대한 관측값이기 때문에 요거를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이게 약 1.4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64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규모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내리면 됩니까? 유의수준 5% 하에서는 이 대학교 학생의 평균 IQ가 110을 넘는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겠죠. 규모가설을 기각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대립가설을 채택을 못 한다는 얘기죠. 110보다 크다라고 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표본 평균의 값이 113.5가 나왔지만 113.5가 분명히 110보다는 커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서 약 얼마 커요? 3.5 정도 크잖아요. 113.5가 110보다는 3.5 정도 큰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110보다 크다라고 주장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110보다 크게 나왔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내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검정법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기각력을 설정을 해서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이 그 기각력에 들어가는지를 보고 검정 결과를 판단을 하면 되는데 요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유의 확률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판단할 수도 있어요. 유의 확률을 구해서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작으면 규모가설을 기각하는 그렇게 판단을 해도 되는데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작다는 얘기는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이 기각력에 들어갔다는 것과 항상 동치예요. 그래서 항상 같은 결과를 주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유의 확률을 한번 구해 봅시다. 유의 확률은요, p-value라고 부르죠. p-value는
유의 확률의 정의는 뭐냐면은요.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관측값.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이 얼마 나왔어요? 113.5죠. Z로 환산하면은 1.4였어요. 1.4. 그죠? 그래서 P밸류의 계산은 어디서 계산하는 거냐? 어떤 분포에서 계산하는 거냐면 검정 통계량의 규무가설 하에서의 분포에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규무가설 하에서 검정 통계량의 분포가 노말 제로원이었어요. 그죠? 규무가설 하에서 여기서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 1.4 나왔습니다. 1.4 요 값보다 그죠? 규무가설 하에서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 특정 관측값이 데이터로부터 나오면 그 관측값보다도 더더욱 대립가설을 지지하는 쪽으로 검정 통계량이 관측될 확률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검정 통계량의 값이 크면 클수록 대립가설을 지지하는 거죠. 여기 세팅에서는. 그러니까 이 관측값보다도 더 대립가설을 지지하려면 그 검정 통계량이 이쪽으로 나타나야만 1.4라는 값보다도 더더욱 대립가설을 지지하는 게 되는 거예요. 대립가설이 맞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거죠. 요거보다 크게 나와야 유의 확률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관측된 검정 통계량의 요 관측값보다도 더더욱 대립가설을 지지하는 쪽으로 나타날 확률이에요. 검정 통계량의 값이. 그러니까 검정 통계량의 분포가 확률 분포가 이런데 요거보다 크게 관측될 확률이 얼마냐? 그거는 요 확률이죠. 여기서부터 요 확률. 이 확률이 바로 P밸류라는 거예요. 그거를 식으로 쓰면 이거죠. Z는 노말 제로 원이죠. 이 확률 변수가 1.4보다 큰 확률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4보다 큰 확률은 0.5에서 0과 1.4 사이의 확률을 빼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여러분들 교재에는 이렇게 0부터 요 사이에 요 확률이 주어져 있잖아요. 표로. 그래서 요거보다 큰 확률은 0.5에서 요 확률을 빼면 된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 정규분포 표에서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빼서 계산하면 0.0808이 나와요. 근데 우리 유의 수준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유의 수준은 5%라고 했습니다. 5%는 0.05죠. 0.05가 커요? 0.08이 커요? 0.08이 크죠. 즉 유의 확률이 더 크다란 말이에요. 유의 확률이 크면 규무가설을 기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보세요.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작을 때 규무가설을 기각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는 유의 확률이 0.0808, 유의 수준은 0.05으로 유의 확률이 더 커요. 오히려. 그럼 규무가설 기각을 못합니다. 아시겠죠? 예. 자, 일반적으로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작다라는 뜻은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이 기각력에 속한다하고 동치해요. 항상 같아요. 그게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검정 결과도 항상 같습니다. 그래서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작을 때 규무가설을 기각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도 되고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이 기각력에 들어가서 나는 규무가설을 기각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겁니다. 두 개가 같은 얘기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유의 수준이 5%면은 아까 5%에 해당하는 임계값이 1.64였죠? 1.64는 1.4보다 크잖아요. 이쪽이잖아요. 여기가 조금 더 구분해서 쓰면 여러분들이 이걸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자, 이걸 써볼까요? 아이고, 내가 이걸 지웠죠? 다시요. 자가, 여기가 1.4가 여기에 관측이 됐어요, 아까. 그래서 이게 유의 확률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유의 수준은 0.05인데 그때의 임계값은 1.64입니다. 1.64는 어디예요? 1.4보다 크죠? 그죠? 1.64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1.64. 그럼 유의 수준은 여기서는 요거잖아요. 유의 수준 1.64보다 큰 확률은 여기에 요게 이제 5%가 되는 거죠. 근데 유의 확률은 1.4보다 큰 확률 이쪽이고요. 그죠? 검정 통계량의 기각력은 어디예요? 기각력은 1.64보다 큰 쪽, 요쪽. 1.64보다 큰 요쪽이 기각력이죠. 그러면 이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이 기각력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안 들어갔다는 얘기는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도 크다.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하시고 항상 규모가설을 기각하려면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작아야 된다. 그리고 그 얘기는 검정통계라인 관측값이 기각력에 들어갔다라는 것과 항상 동치다. 예, 그래서 어떤 걸 놓고 판단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회사의 평균 출근율이 90%다. 3일의 연휴 다음날 출근 상태를 조사한 결과 200명 가운데 40명이 결근하였다. 이때 평균 출근율과 같다고 말할 수 있는지를 유의수준 5%에서 검정하여 보아라. 자, 3일의 연휴 다음날 출근율이 평소에 평균 출근율인 90%와 같은지 다른지를 검정해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 잘 보시면 같다고 할 수 있는지 이렇게 나왔어요. 따라서 대립가설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규모가설은 P가 0.9다. 대립가설은 P가 0.9가 아니다. 평소에 평균 출근율인 0.9, 90%는 0.9죠. 이 P가 이제 P는 출근율이라고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P가 0.9냐 0.9가 아니냐 이렇게 나온 겁니다. 대립가설의 형태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건 이걸 우리가 양측검정이다 이렇게 불러요. 양측검정. 우리가 보통 P가 0.9보다 크냐 이렇게 주어지는 게 또는 이제 P가 0.9보다 작다 이렇게 한쪽으로만 주어지는 게 대립가설이 한쪽으로만 주어지면 한쪽 검정인데 요거는 같지 않다잖아요. 같지 않다라는 얘기는 0.9보다 크거나 또는 0.9보다 작다 이거를 한꺼번에 의미하는 거잖아요. 양쪽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양측검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검정통계량을 생각을 할 텐데 검정통계량은 당연히 표본 비율을 생각할 겁니다. 왜요? 모비율에 대한 검정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표본 비율을 가지고서 검정을 할 겁니다. 자, 규모가설화에서 이 표본 비율이라고 하는 거 P-hat은요 n분의 x, n은 표본수고요. 여기서는 이제 표본이 200명으로 주어져 있고요. 이 x라고 하는 거는 출근율이니까 출근한 사람 수가 될 거예요. 그 출근한 사람 수를 랜덤 베리어블 x로 이렇게 놓은 겁니다. 근데 요거는 근사적으로, 그죠? 근사적으로, approximately, 근사적으로요. 규모가설하에서 어떤 분포를 따릅니까? 규모가설하에서는 P가 0.9예요. 그래서 여기가 평균을 0.9. 분사는요. n분의 P1-P잖아요. 그죠? n분의 n은 여기가 200이고요. P가 0.9, 1-0.9 이렇게 요걸 따른다는 말이에요. 규모가설하에서.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검정통계량으로 사용할 건데 이게 근사적으로 이제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우리는 확률 계산을 하기 위해서 표준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P-hat에서 0.9 빼고 요거의 스탠다드 에러로 나눠주고 그러니까 요거를 계산을 하면 200분의 0.9, 1-0.9 계산하면 이게 0.00045입니다. 근데 거기다 루트 씌워서 나눠주는 거죠. 표준화는. 그쵸?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쓰면 요게 이제 뭘 따라요? 노말 제로원을 따르죠. 근사적으로 이제 노말 제로원을 따른다. 규모가설 하에서. 이해되시죠? 다 했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Z값이 만약에 이 표본 비율이 0.9하고 거의 똑같다라고 하면 모비율도 0.9다라는 거를 기각을 못할 거예요. 근데 얘가 표본 비율을 구해봤더니 0.9랑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면은 0.9보다 커서 다를 수도 있고 완전히 작아서 다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뭐 1에 가깝다든가 아니면 이 0에 가깝다든가 0.9에서 굉장히 멀어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아, 모비율이 0.9가 아니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 검정 통계량을 가지고서 이 검정 통계량의 값이 어떻게 나올 때 나는 규모가설을 기각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어느 정도 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얼마보다 커야 또는 얼마보다 작아야 기각할 거냐라고 하는 거는 계산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게 클 때 기각을 할 거냐 규모가설을요. 규모가설을 이 Z값 검정 통계량의 값이 클 때 기각할 거냐 작을 때 기각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은 여기서 얼추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보면 이 값이 크다는 얘기는 이 P-hat이 0.9보다 많이 크다는 얘기죠. 많이 크면 어때요? 표본 평균이 0.9보다 많이 크다는 얘기는 표본 평균이 아니라 표본 비율이요.
예, 모비율도 0.9보다 0.9가 아닐 거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겠죠. 또는 P-hat이 0.9보다 많이 작아요? 표본 비율이? 그러면 모비율도 0.9에서 많이 떨어져 있을 거다라는 강력한 증거죠. 다시 말하면 이 통계량의 값이 아주 크거나 아주 작으면 규모가설을 기각시켜야 되겠다라는 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커야 되고 얼마만큼 작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유의 수준이 주어지면은 우리가 기각력으로 이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각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이 Z가 규모가설하에서 이게 노말 제로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노말 제로원. 근데 이게 커도 기각하고 작아도 기각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극단적인 이 확률 그것이 5%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에 2.5%, 0.025, 이쪽도 2.5%, 0.025 이렇게 해서 딱 끊어주면 돼요. 그래서 요 안에 들어오면 나는 규모가설을 기각을 못하는데 요걸 벗어나면 요쪽 부분 그리고 요쪽 부분 요쪽으로 관측이 되면 나는 규모가설을 기각시키겠다. 그래서 기각력이 어떻게 나와요? Z가 뭐보다 크면 Z 0.025보다 크면 규모가설을 기각을 시킬 건데 또는 Z가 마이너스 Z 0.05 0.05가 아니라 0.025죠. 반쪽으로 나눴으니까 다시 쓸게요. 여기가 Z 0.025잖아요. 여기는요. 마이너스 0Z 0.025 0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그래요. 근데 요 값이 이제 1.96이란 말이지. 1.96. 그러니까 이 Z가 1.96보다 이 검정 통계량이 Z가 1.96보다 크거나 또는 Z가 마이너스 1.96보다 작으면 규모가설을 기각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런 거를 요거를 한꺼번에 쓰면 어떻게 됩니까? Z가 1.96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96보다 작다라는 거를 한꺼번에 쓰면 어떻게 돼요? 절대값이 1.96보다 크다 한 번에 쓰면 되죠. 그래서 기각력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Z는 이제 실수 구간인데 어떤 걸 만족하는 실수 구간이냐? 절대값이 요게 1.96이죠. 1.96보다 큰 영역. 여기서 말하면 파란색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요쪽이 기각력이라는 얘기예요. 요쪽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관측값을 실제로 구해보는 겁니다. P-hat이 얼마 나왔어요? P-hat이 실제로 데이터로 구해보니까 200명 중에 40명이 결근했어요. 그럼 출근은 몇 명 했어요? 160명. 그럼 출근율은요? 200분의 116. 200분의 116이 P-hat의 관측값이죠. 이해되세요? 네. P-hat의 관측값은 200분의 160이에요. 200분의 40이 아니에요. 200분의 40은 결근율이고요. 지금은 출근율을 따져야 되니까 0.8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넣고 계산을 해보세요. 0.8 마이너스 0.9 이 검정 통계량 요거 계산하는 거예요. 요거 계산하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 4.714가 나오는데 이제 절대값을 씌운 거예요. 절대값을 씌워서 1.96보다 크다. 따라서 규모가설을 기각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유의수준 5%에서 3일의 연휴 다음날 출근율은 평균 출근율인 0.9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규모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쓰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규모가설을 기각한다는 의미가 뭔지 이렇게 결과를 써주셔야만 이제 검정 결과를 완벽하게 서술을 한 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문제에서는 조금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문제에서 유의확률을 한번 구해보자는 거예요. 유의확률. 양측 검정에서 유의확률 계산할 때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이렇게 보세요. 유의확률이라고 하는 거 계산 어떻게 한다라고 했어요. 검정 통계량의 규모가설하에서의 분포 그거에서부터 계산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노말 제로원이라고 하세요. 이게 검정 통계량이 이런 분포를 따르는데 실제로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은 얼마 나왔습니까? P-hat이 0.8이었죠. 0.8인데 그 0.8을 여기다가 넣어서 계산하면 얼마 나왔어요? 우리 검정 통계량이 요거니까 0.8 마이너스 0.9 거기다가 루트 0.0004로 나눠서 계산하면 그 값이 얼마 나오냐면 4.714가 아니라 마이너스 4.714예요. 실제로 계산해보면
검정 통계량의 값이 마이너스 4.714 요쪽이란 말이에요. 0에 대해서 왼쪽에 있겠죠. 마이너스 4.714 뭐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이 여기란 말이에요. 그럼 유의확률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뭐냐면, 유의확률이라는 것의 정의는 규모가설 하에서 검정 통계량을 분포해서 이제 계산을 할 건데, 관측된 검정 통계량의 값보다 더 대립가설을 지지하는 쪽으로 나타날 확률이에요. 그럼 검정 통계량이 어느 쪽으로 나타나야 얘보다 더 대립가설을 지지해요? 이쪽이죠. 이쪽으로 나타나거나, 주의하실 거, 여기 4.714보다도 크게 나타나도 더더욱 대립가설을 지지하는 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확률 그림을 그려보면 요거 두 개, 요걸 합쳐야만 요게 유의 확률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검정 통계량의 값을 하나만 요거 딱 구해놓고 요거보다 작은 쪽 해가지고 유의 확률이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양쪽 검정일 때는 이쪽이 하나가 더 나온다. 그래서 p-value를 실제로 쓸 때는 이런 겁니다. 귀무가설 하에서 계산을 하는데 뭘 계산을 하느냐? 검정 통계량의 값이 Z 스타보다 큰데 여기다 절대값을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값이, 요 관측값은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양수면 절대값 붙이나 안 붙이나 똑같고요. 음수가 나오면 절대값을 붙이니까 양수로 만들어준 거죠. 그렇죠? 그거보다 클 확률인데 이쪽으로 커도 되고, 예, 절대값이 여기 붙었기 때문에 요거보다 작아도 되고,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에 절대값이 붙었다라는 거에 유념을 해주시면 Z가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이 4.714보다 큰 쪽, 요게 유의 확률이 돼요. 근데 여기에 절대값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714보다 커도 되고 마이너스 4.714보다 작아도 되고, 요쪽 확률을 구해야만 이게 p-value가 된다는 거예요. 뭐 이거는 뭐 거의 p-value가 0이에요. 거의 0. 뭐 이거는 뭐 컴퓨터로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들 표에는 정규부 표에도 나와 있지도 않아요. 이 정도는 거의 0이라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통계 패키지를 이용해서 구해보면 약 이 정도가 나옵니다. 거의 0이죠. 그쵸? 네. 요렇게 해서 이 값이, 이 p-value가, 이 값이 유의수준 0.05가 유의수준이죠. 여기서 지금 0.05, 그렇죠. 5%. 요거보다 작잖아요. 그죠? 요거보다 작기 때문에 규모가설을 기각한다. 이렇게 결론 내도 되는 겁니다. 언제 기각한다 그랬어요? 규모가설을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작을 때 규모가설을 기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의 확률을 구해서 0.05와 비교를 하셔도 되고, 이렇게 기각력을 생각한 다음에 검정 통계량의 값을 실제로 계산해서 기각력에 들어갔는지를 판별하셔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문제풀이는 11주차, 12주차 문제풀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교재에서 연습문제에서 몇 문제를 발췌를 해서 문제풀이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